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에서 경력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신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요. 최근 현대차에서 핫한 직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력 입사자로서 현대차에서 느낀 그런 느낀 점,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시 또 이직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 현대자동차는 어떤 곳일까? 내가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시스템 설계팀의 김용재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2팀의 김선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팀의 김도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본인 소개와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책임님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남자 배터리 시스템 설계팀의 김용재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 소개와 함께 친환경 차량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바퀴 달린 모든 것을 좋아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동차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선후배들과 함께 직접 차를 만들어서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박사학위 후에 가고 싶었던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대학원 때 연구했던 유동과시화라는 주제랑 제가 지원한 분야랑 거리가 멀어서 결국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너무 쓰렸습니다. 그 후에 테크인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감시 카메라 냉각 해석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와 좀 비슷한 장갑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냉각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비슷한 곳에 만족하기에는 제 열정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 경력직 채용 공고를 유심히 또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찰나 딱 제가 하던 업무랑 동일한 곳으로 경력직 채용 공고가 뜬 것을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당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다음은 제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에는 현재 15종의 친환경 차량을 양산 중입니다. 이 15종의 친환경 차량에는 모두 고전압 배터리라는 제가 설계하고 있는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2025년까지 38종의 친환경 차량을 양산해서 세계 2위의 글로벌 메이커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친환경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EV는 일렉트릭 비이클의 약자로서 배터리의 외부 전원을 통해서 전기를 충전했다가 모터를 구동해서 가는 전기차를 말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바로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이는 HEV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의 약자로서 하이브리드 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전기가 필요할 때 엔진을 구동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다시 충전된 배터리를 가속할 때 모터를 구동해서 엔진을 돕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연비를 높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PHEV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이클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랑 동일하게 엔진과 모터를 통해서 구동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치 전기차와 같이 외부 전원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것을 이용해 다시 모터를 구동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CEV가 있습니다. Fuel Cell Electric Vehicle의 약자인데요. 바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연료전지가 수소를 산화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요. 이것이 배터리를 잠시 충전했다가 모터를 구동함으로써 이동하는 전기차를 말합니다. 전기의 생산부터 구동까지 모든 과정이 무공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이 분야에서는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친환경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이제 전기가 필요할 때는 좌측에 보이는 엔진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것이 인버터라는 것을 거쳐 배터리에 잠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을 할 때는 그 충전된 배터리의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다시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이브리드가 연비를 높이고 있고요.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차 같은 경우는 퓨얼셀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보이는 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사실 용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에는 배터리 셀이 적게는 70개부터 많게는 300개까지 많은 수의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셀 하나하나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인데 저희 팀에서는 지금 이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은 전기화학적인 부품으로서 매우 민감합니다. 내부에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생산된 전기가 내부 전기 부품을 통해서 모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셀을 안전하게 2중 3정으로 안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 그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질 경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매우 민감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 설계가 중요한 기술인데 제가 바로 이 냉각 설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도 있고 전기적인 연결도 있고 기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보니까 화학, 전기, 기계가 종합적으로 접목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EU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 정부는 연비를 규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년 4에서 5%의 수준의 연비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를 내연기관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PHEV, EV, FCEV 등의 무공해차를 의무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과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30년에 친환경차 판매 예상을 했는데요. 무려 전체 차량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력직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 또 화학, 기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까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해 주셔서 친환경차의 미래, 또 현대자동차의 미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배터리 전문 제조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또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팀과 네. 어떻게 이렇게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는지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엘사 같은 전지 회사가
셀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모비스와 같은 배터리 시스템 패키지 회사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연결하고 거기에 제어기를 설치하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패키징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에 필요한 이 배터리 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배터리 패키지 회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패키지 회사로부터 배터리 시스템을 받아서 실차에 장착하여서 각종 시험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성능을 나타내는지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배터리 공부 많이 했고요. 앞으로 배터리 진짜 제대로 설계해 주셔가지고 현대자동차 친환경차가 제대로 진짜 세계에서 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김선웅 과장님 이제 본인 소개하고 이제 하고 계시는 업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데이터 분석 2팀의 김선웅 과장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산업공학을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고요. 박사 졸업 후에는 국방 관련 정보 출연 연구소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대자동차 빅데이터실에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의 직무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차량진흥화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카클라우드와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전사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 그리고 커넥티드카 서비스 기획 및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차를 분석하는 업무인데요. 그래서 제 업무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차량 상품성을 개선하거나 어떤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업무, 그다음에 앞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 서비스를 기획하는 업무, 그리고 앞에서 기획했던 커넥티드 서비스를 수행할 AI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네, 그럼 데이터라는 말을 되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 빅데이터라면 이제 IT 산업에서 이제 생성하기가 되게 쉬운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는 활용을 하고 하는지 그 적절한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커넥티드 카는 그 자동차가 클라우드랑 이제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커넥티드 카가 클라우드라는 어떤 개인 비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분석하고 있는 전기차를 예로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이제 부산을 가고 있을 때 2시간 뒤에 A라는 충전소를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3시간 뒤에 B라는 충전소를 가는 게 좋은지 클라우드에게 이제 문의를 하면은 클라우드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2시간 뒤에 A라는 충전소가 혼잡하니까 3시간 뒤에 B라는 충전소를 방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자동차에게 알려주게 되면, 자동차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경로를 수정해서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차량에서 진짜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상품을 내놓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윤 과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업무 하시는지, 그다음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팀의 김도윤입니다. 모두 각자 사진을 한 장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공사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찍힌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잘 보여준 사진이기도 해서 좀 넣어보았습니다. 저는 사무종합건축사무소와 아모레퍼시픽을 거쳐서 작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가로서의 실무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금 더 포괄적인 디자인, 최근에는 브랜딩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아모레퍼시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보다도 좀 스케일이 큰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은 크리에이티브 웍스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웍스실은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전략팀, 그리고 제가 속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팀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의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이외의 모든 디자인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부터 각종 공간들, 그리고 최근에는 광고까지 점차 그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업무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creativeworks.kr로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 실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업무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웍스실은 생긴 지 3년이 채 안 된 좀 신생 조직입니다. 네, 좀 현대자동차의 변화된 모습을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무실도 다른 층과 좀 다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복장도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팀에서 현대자동차의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스페이스,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모터 스튜디오가 그 중에 한 예고요. 또 모터쇼와 같은 BTL이 한 가지의 또 카테고리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리테일 스페이스, 그리고 차량이 고장났을 때 방문하는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제 차량을 생산하는 팩토리까지 총 4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고객과의 접점은 브랜드 스페이스에서 팩토리로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마케팅의 방향이 좀 바뀌면서 공장도 저희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실에서는 이 4가지 공간 모두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문을 열 모터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 센터의 파사드의 가이드라인 잡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최근 현대차에서 수행한 어떤 공간 프로젝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네, 마침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행한 작업이 이 평창 올림픽 파빌리온입니다. 올림픽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고요.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를 수소라는 컨셉으로 구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우주를 형상화한 공간과 내부에 물을 형상화한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약 5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좀 상당히 성황리에 좀 올림픽 기간을 운영을 잘 했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하는 패럴림픽 기간에도 계속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와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각 공간에 대한 세부 컨셉은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다행히 이제 국내 각종 매체에서 많은 취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영국 건축가 아시프칸이라는 건축가와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내부 공간 중에 일부는 또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부 공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네, 이 공간이 제가 저희 팀에서 디자인을 한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이름은 하이드로젠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객들에게 수소 전기가 어떻게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소 에너지라고 하고 수소차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수소 폭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과연 차에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좀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설명적이 될 경우에는 좀 과학관 같다는 느낌이 들까봐 크게 태양 에너지로부터 자연 에너지를 얻고 그거에서 이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또 수소와 분리된 수소가 차량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그 결과물로서 배기가스 대신 물을 발생하는 이 4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4가지의 공간에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공간의 크기와 공간에서 나오는 음악 그리고 공간에서 연출된 전시 같은 것들을 차별화 둠으로써 좀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가지고요. 멋진 작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우리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디자인 외에도 저런 식의 어떤 공간 디자인 또는 다른 디자인에도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회사가 예전에는 단순히 생산을 해서 많이 팔으면 되는 시대였다면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좀 그와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밸류를 어떻게 그리고 고객들이 이 브랜드의 충성도를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는 순간에서부터 좀 극적인 경험을 주고,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좋겠지만 서비스 센터를 방문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감동받는 서비스가 있고 더 좋은 공간에서 자기의 차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의 연장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광고에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아마 그 저희 현대자동차를 구입했던 고객들은 그 브랜드에 대한 좀 충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실에서는 이런 류의 작업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있어?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경력은 가지고 있고 자신도 좀 있는데 현대차에서 잘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가 어떤 데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왠지 모를 어떤 궁금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분의 경험을 어떤 바탕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네 분께 그럼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로 그 이직을 결심하게 된 어떤 사연, 계기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선택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책임님부터. 예. 예. 아까 발표할 때 너무 딱딱하게 발표를 해서 이번엔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지 않던 이전 직장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라는 곳에 너무 오고 싶었고요. 그러던 찰나 이제 제 동료 직원으로 오신 분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을 업무를 하면서 자주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내 직장이구나, 내 직업이구나 느끼고 기회를 노려서 사실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남양연구소에 이제 통근버스 안에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연구소로 이동하면서 위장막을 두른 차들을 많이 봤는데요. 처음 그 차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제가 직접 라이센스를 따서 주행 시험장에 들어갔는데요. 주행 시험장에서 주행 시험장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제가 직접 설계한 차를 이렇게 타고 있을 때 그 기분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건 결심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왔구나. 여기 적응하는 과정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잘 왔구나. 그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려웠던 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파보도록 하고요. 다음 김선웅 과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 받고 난 다음에 제 전공을 좀 많이 활용하고 싶었는데 전 직장에서는 좀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는 되게 적어서 좀 이직을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때마침 그 현대자동차 빅데이터 실에서 제 전공에 필요한 직무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좀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냐는 이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이제 제 전공을 좀 활용할 기회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기술을 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제 역량을 좀 개발할 그런 기회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전에 있었을 때는 좀 제 전공을 활용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 자체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너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예. 저는 앞서 자기소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공간을 기반으로 한 브랜딩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그와 유사한 작업들을 하는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 웍스라는 조직이 가장 좀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드렸던 올림픽 파빌리온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
다른 많은 공식 스폰서 기업들은 모두 파빌리온 내에 제품들만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되게 은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와 같은 방식이 제가 좀 기대했던 방식과 맞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들어오신 거는 되게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현대자동차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 있잖아요. 어떤 경로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많은 경력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두드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었는데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채용 홈페이지에 뜨는 공고를 열심히 봤습니다.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 뽑는 분야랑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잘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 채용 사이트에 나와 맞는 직무가 뜨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공고를 계속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살펴보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직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행히 아시는 분이 좀 저와 관련된 직무를 현대자동차에서 뽑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셔서 그 지인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이 저희 회사 분이신가요? 예, 기아자동차 아. 분이십니다. 들어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저뭐 네,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저 솔직히 말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예, 예, 많이 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네. 들어오셨어요? 저는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고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과 헤드헌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었는지 저랑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던 직무에 소개가 되었고 그 직무와는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인재채용팀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그냥 담당들끼리 좀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자리를 갖자라고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근처의 커피숍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담당분들과 간단히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마지막에 적합한 직무를 한번 찾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했고 그 뒤에 실제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면접을 진행해서 크리에이티브 웍스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딱 정해진 그런 프로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경력직 채용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두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회사를 옮겨보지 않아서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에 면접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현대자동차 경력사원 면접? 면접은 총 3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같이 일할 저희 조직의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이제 현업 면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팀 면접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임원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이 3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3번이라는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회사에 이제 휴가를 3번을 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직하려고 마음이 떴나 이런 좀 질문도 받게 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3번을 그냥 다 아프거나 이러셨나요? 아팠기도 하고 집에 일도 생기고 요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만 이제 덧붙이면은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런 이제 약간 좀 다소 복잡하고 길었던 면접 절차를 2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봐야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직무 면접, 여러분들의 그 지원해 주신 분들의 직무 전문성을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인사팀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을 합쳐가지고 조직 적합성 면접을 이렇게 딱 2번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연이나 계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이직해야지 결심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입사를 하셨을 때 진짜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를? 네,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딱딱하고 보수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계속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 보니까 회사가 누구보다 먼저 지금 좀 바뀌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기우였던 것 같고요. 입사 후에 좀 힘들었던 점은 회사가 정말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이 세분화되어 있고 담당들이 또 다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아는 지인들이 없다 보니까 누구와 연락해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데 뭐 점차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가면서 좀 접점이 많아지고 하면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평창으로 바로 가셨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근데 입사 첫날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프로젝트의 킥오프 회의가 진행이 돼서 뭐 해외 건축가도 와서 같이 인사를 하고 다음 날은 또 바로 평창으로 이제 네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맞죠? 그죠? 예. 네 그것도 5명이 한 차에 타고 가는데 또 제가 신입이다 보니까 또 남들한테 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서 평창까지 한 2시간 반씩을 가느라고 좀 힘들었긴 했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점, 평창까지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좀 시련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다음에 뭐 김선호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직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근데 뭐 전에 있던 직장이 아무래도 정부의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 좀 그냥 정년 측면에서 다소 약간 더 좋았던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네. 저기 어떤 측면에서요? 정년이 약간 다소 조금 정년 다소, 보장 측면에서 약간 길었던 점이 있었던 건데 보장은 현대도 잘 되니까 다소 있었던 건데 그래도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직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제 현대자동차에 와서 제가 원하는 직무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걱정을 많이 했고요. 다행히 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기후에 좀 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받고 들어와서 이제 회사 경험 대비 좀 직급을 좀 이제 높게 받았는데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조직 경험 대비나 아니면 회사 업무 프로세스 대비 좀 직급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조직 관리 업무라든가 아니면 유관 부분과 협업해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 팀에 있는 팀원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를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 또한 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채님께서는 뭐 또 고민하셨던 점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업무 때문에 조금 이직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직장에서는 선행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소속돼서 설계팀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원한 부서는 양산 설계를 맡고 있어서 양산 일정을 맞춰야 되고 또 품질 문제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책임감 또 그 압박감을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또 주변에서도 너 그 양산 설계팀 가면은 버틸 수 있겠어? 막 이런 의문을 막 얘기를 해서 사실 저도 속으로도 이제 좀 두려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까 강한 책임감을 필요하지만 그 책임감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제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은 일부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해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제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막상 들어와서 힘들었던 거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정교하고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 복잡해서 암기가 안 됐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으로 하나씩 체득해서 알게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몸에 체득이 돼서 굳이 힘써 노력해가지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걸 종합해 봤을 때 들어와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업무적으로는
밸류체인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고 또는 자기가 체득하고 바로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은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명 한 명씩 알아가고 또 인사 나누고 또 일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예. 이거는 업무적인 거고요. 생활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환경이 막 바뀌잖아요.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텐데 혹시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직장이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8시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9시에 이제 차를 끌고 나와서 뭐 10시에 와서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반복을 했는데 현대정차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8시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7시 반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5시 반에서 6시 일어나야 된다. 도저히 이제 8시 일어나던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느낀 것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시계 알람 안 울려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창업했을 때부터 되게 일찍 출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창업 멤버는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뭐 생활적으로 또 힘드셨던 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본사 근무다 보니까 이제 복장을 이제 양복으로 좀 입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직무 특성상 코딩 같은 걸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양복을 입고 코딩하면 되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초반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부는 이제 노타이로 출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좀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좀 금요일만이 아니라 좀 월화수목도 비즈니스 캐주얼을 좀 입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뭐 복장 얘기해 주셨고 다른 점. 저는 점심 식사 시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쌍둥이 빌딩에 정말 많은 인원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12시 땡 하면은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이 너무 길고 그 오랜 줄을 서서 밥을 먹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적응하기 좀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좀 그 근태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12시 1분이라도 전에 나가면 안 되고 1시 1분이라도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딱딱 지키면서 이제 밥을 먹는 것들이 조금은 이제 적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임직원들의 준법 정신이 하도 투철하다 보니까 예. 저도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좀 기다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예, 그럼 많은 어떤 그 임직원들이 서로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밖에서 본 현대차, 그다음에 근무하면서 느낀 안에서 본 현대차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밖에서 봤을 때 군대 다음에 현대라더라. 진짜냐? 술을 진짜 그렇게 많이 먹느냐? 회식을 그렇게 잦느냐? 죽을 때까지 먹냐? 또는 뭐 오로지 이제 현대 출신들, 현대로 입사해서 쭉 현대 출신만 이게 뭐 이렇게 챙기는 순혈주의 같은 게 있느냐? 우리들이 막 들어가서 뭐 성장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자 느끼신 점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회식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특별한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진행을 해서 사실 술은 좀 저도 걱정을 조금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고요. 군대 문화도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제가 속한 팀이 또 디자인 팀이다 보니까 여직원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군대 문화가 그것도 없었고요. 순혈주의도 사실 뭐 공채 출신이 더 이럴 거다라는 얘기를 밖에서는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속한 조직의 본부장님, 저희 실장님, 저희 팀장님 전부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순혈주의보다는 좀 업무 성과 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분 느끼신 점? 네, 제가 속한 조직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희 실장님도 저희 팀장님도 또 경력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환경센터도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경력 직원이다 보니까 순혈주의 같은 거는 거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술문화 같은 경우 남양연구소는 이제 수도권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통근 버스를 이제 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현재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 얘기가 나왔어요. 남양이 뭐 수도권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고 하는데요. 어떻게 통근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빼고는 통근버스 시스템이 의외로 잘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집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예. 아, 예. 좋습니다. 그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나요? 거기 식사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뭐 연구소 내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불편함은 없으신지? 연구소에는 다행히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식당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 팀이 속한 곳처럼 약간 식당에서 멀면은 좀 한참 걸어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지만 걸어가다 보니까 밥맛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김선호 과장님 또 느끼신 점 또 있을까요? 예. 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도 예, 이렇게 이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수년주의 그런 거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부나 뭐 저희 실이나 뭐 저희 팀 다 전부 다뭐 그 회식을 이렇게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 문화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제 주변에 좀 현대에서만 근무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업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겪어봐도 뭐 수년주의를 제가 이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연 있는 건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드네요. 아니 저도 느끼는 게 저는 뭐 이제 현대자동차를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과거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경력사원 채용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봅니다. 또 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벽을 치고 그러는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단일종만 있으면은 금방 다 멸종하고 죽어요. 예. 진짜 다양성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꼭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뭐 전체적으로 만족하신 것 같고요. 생활도 뭐 나름 잘 적응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조금 더 바뀌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만 뭐 한 가지 정도씩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바꿀 게 없나요? 뭐 대표로 뭐 혹시 다 말씀드려가지고 뭐가 복장이요, 그렇죠? 예. 예, 복장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 코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까 식당 얘기 나오셨는데 좀 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점심 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시스템으로 바뀌면은 더 식사 시간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예, 식사 시간 조금만 더. 그다음에 남양연구소는 예, 저는 남양연구소에서도 가장 외곽에 있는 건물에 있는데요. 예, 식당을 잘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될 텐데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최근 언론에서 보면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아차 포함해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최근에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력사원분들이 이게 어떤 그 결심을 하려면 어떤 본인이 갈 조직의 어떤 성장 또는 회사가 성장을 해야 이렇게 자기도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 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것 같은데 근무하시면서 느낀 어떤 우리 현대자동차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그 친환경 자동차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결국 친환경 차량의 경쟁력이 현대자동차 미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25년 38개의 친환경 차량을 내놓고 친환경 차량 부분에서 세계 2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전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부분에서 세계 2위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자면은 현재 세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전기차가 전 세계 모든 차량의 연비에서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지키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도 프리우스를 제치고 현재 연비 1등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차량을 조금 늦게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기술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의 이제 성장 동력이 돼서 이끌어간다면은 현대자동차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판매량 측면에서도 우리가 결코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다음.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차량진흥화 사업부 입장에서 이제 커넥티카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결코 뭐 뒤처져 있지 않고 오히려 저는 앞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아까 앞에서 좀 카클라우드 정확히는 이제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그거를 이제 개인 비서로 좀 비유를 했는데 그걸 비유를 이제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뭐 클라우드의 어떤 몸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북미, 중국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럽이랑 인도도 올해 아니면 내년 안으로 전부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그 카클라우드에 좀 지식이 되어줄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수집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좀 잘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커넥티드카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이 이미 거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이 좀 다른 제조업체에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뒤처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좀 미래에도 현대자동차가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과장님.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뭐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첨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고객경험본부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브랜드가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고객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밸류 타임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 안에서 타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차를 뭐 세우고서 그것과 연계되는 일상에서의 시간 모두를 어떻게 저희 미래 모빌리티가 좀 가치 있게 그 삶을 베네핏을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브랜드들은 뭐 드라이빙의 즐거움 또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때 지금 그 고객 일상에서의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방향이 저는 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발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본인 현대자동차에서의 어떤 커리어의 목표를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뼈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냉각 설계 업무에 있어서 사실 친환경 차량 냉각 설계는 이제 막 뜨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저는 이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인들을 일컬어서 마이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연구소에는 비슷한 그 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그 연구위원 제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그 연구위원이라면 그 어떤 연구원으로서 갈 수 있는 임원급의 자리잖아요. 예, 분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호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야나 뭐 AI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기술도 좀 등장하는 편이고 이제 변화의 속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뒤처지지 않고 좀 이제 앞서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재가 되어서 좀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좀 현대자동차의 제 커리어 목표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발표하면은 이제 나오는 주요 댓글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을 잘 뽑는다라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은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이제 단순히 신차 한 대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자동차 디자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브랜딩 전반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현대자동차로 들어와서 아직 회사를 옮겨본 경험은 없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R&D로 입사를 해서 그 다음에 쭉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HRD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HRM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막 회사를 옮기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굳이 옮기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이렇게 소속 부서 하는 직무만 옮겨도 본인에게는 되게 커다란 경력을 쌓는 일이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어느 회사에 가서 뭘 할 거야도 좋지만 적어도 그 1순위로 현대자동차를 가면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직무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두드리십시오. 이렇게 저기 가면 잘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두드리셔가지고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지금 여기 그 관람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직을 고민 중이시거나 혹은 내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직을 고민한다는 거는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처한 상황이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누구보다 빨리 좀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고 그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 결과가 뭐 과정이 매우 힘들고 그거에 대한 뭐 상벌도 뭐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현대자동차가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은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첫 직장으로 현대자동차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빅데이터 분야나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직을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입장으로서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걸 바탕으로 더 많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좀 자신의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좀 현대자동차 빅데이터 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직 고민할 때 제 나이도 조금 걸렸었는데 이제 30대 후반에 이직을 결심하면서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가서 과연 신입사원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도전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은 너무 지겨울 것 같고요. 많이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현대차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솔직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참가해보신 소감 한 말씀, 혹시라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딱딱하게 했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 낙방을 하고 두 번 재도전해서 현대자동차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그 채용 설명회를 하는 이 발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본다면은 여기 있는 저와 같이 다음번 채용 설명회 때 또 발표자로 뽑히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환경센터가 현대자동차의 미래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한 차량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뜻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하실 때 제가 소속해 있는 이 배터리 시스템 설계팀, 배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컴퓨터 앞에 있는 게 좀 익숙한 체질이어가지고 오늘 카메라도 잘 못 쳐다보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하나마 좀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 실에 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경력 채용 토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직을 고민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고민이 매우 많았고 하루하루 좀 괴로웠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냥 장고 끝에 악수라고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서 일단 결정은 하고 가서 이제 그 고민에 후회 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결정이든 마음 축내지 마시고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이 이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본인 소속하신 본부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크리에이티브 웍스실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한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유능하신 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신 예비 지원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현대자동차는 많은 부분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할 겁니다. 특히 미래 경쟁력 분야인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네시스 사업 부문, AI 같은 신기술, 신사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기계, 전자, 전략지원 같은 기존 분야에서도 역시 많은 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직에 대해 고민 중이시거나 또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자동차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현대차를 두드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16일부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